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오셨다면은 정말 이제 다 넘어오신 겁니다. 마지막 과목 대기환경 관계 법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법규 공부도 우리 공정시험하고 마찬가지로 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막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법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험하고 같이 이 법규도 공부하는 방법, 학습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OT를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 대기환경 관계 법규는 어떤 법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지금 처음 공부하실 텐데 법의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수질이나 폐기물, 뭐 기타 다른 환경 자격증을 먼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텐데, 법은 이제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또는 시행 세칙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법의 색임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실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고 그 다음에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실무에서 사실 찾아보면서 적용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제 색임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또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 준비 요령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대기환경 관계 법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이 골자입니다. 요것이 거의 이제 90%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관계법규라는 얘기가 돼 있죠. 관계를 원래 뺐을 거예요. 대기환경보전법만 있었으면 시험 범위가. 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 다른 법들이 추가되면서 양이 막 늘어나죠.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수록을 해놨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그 다음에 악취 방지법,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사실 모체가 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밑에 나오죠. 법 제정. 우리가 헌법을 근거로 기타 하위 법령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헌법의 35조에 보면 거기에 이제 환경권을 보장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요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모든 국민은 누릴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보존을 해줘야 된다. 온전한 상태로 물려줄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이 35조에 지금 나와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법이다 보니까 관계법이긴 하지만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나오는 뭐 별표 내용 또 용어 정리 뒤에서 얘기할 텐데 100%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사실 고마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법규라는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중에 100%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근간이 되고, 이 환경정책기본법 아래에 물을 관리하는 물환경보전법, 공기를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차적으로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법의 위계를 보는데요.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순서로 돼 있고, 그래서 법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는 뭐냐면 법에서는 사실 굵직굵직한 얘기들만 해야 되고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얘기하려면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큰 골자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그 법에서 얘기하는 것의 세부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그 사항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음악이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음악 안에는 또 세부 무슨 항목들이 있죠? 뭐 장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클래식도 있을 것이고 재즈도 있을 것이고 뭐 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예를 들어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클래식 안에도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죠.
베토벤, 뭐 하이든, 모차르트, 뭐 핸델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뭐가 많이 출제가 될 거냐,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법규 내용은 사실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어떤 기조가 되는,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사실 제가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만 수록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얘는 교재에 있는 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사실 교재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일로 갈수록 출제 확률이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세부적인 거를 사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기가 좋고, 이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 실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 규칙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인지하셔야 될 것이,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별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는 뭐냐면요, 우리 별첨 부록처럼 부록의 형태로 해가지고 세부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인데 요 클래식 항목 안에 별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낭만파 클래식은 누구누구가 속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몇 연도까지는 클래식을 우리 나눌 때 뭐 바로크식이다 어쩌구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정해주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수록하기가 어려우니까 별표라는 부록으로 묶어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표 읽어볼 텐데 별표 내용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냥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다른 거는 술술 넘어가더라도 별표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분 좋은 소식, 공부 안 하고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계가 있으니까 시행령은 더 큰 개념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시행령인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쩌고저쩌고다. 시행령 몇 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어쩌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죠? 반대로 시행규칙 몇 조 어쩌고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틀린 거지, 그죠? 시행령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오고, 시행규칙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요것만 딱 구분하셔도 한 문제 잡을 수가 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새김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보실 때 그 다음에 또 이걸 봐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책은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법규가, 우리 법규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은 1년에 한 번 됐는데 중간에 한 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색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라는 건 벌써 개정된 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강의 보고 있다고 하면은, 자, 3판 지금 교재를 쓰고 계실 겁니다. 3판 교재는 이미 법규가 개정이 다 됐고요. 혹시나 2판을 전에 샀거나 어디서 뭐 중고서점에서 샀거나 뭐 물려받았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의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그 강의 노트에 제가 개정된 지금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개정된 법규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정이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요 강의를 못 보실 거예요. 제가 개정된 강의를 또 찍을 거니까. 그래서 그 노트를 다운받거나 개정판을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정사항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고, 만약에 6개월에 한번 바뀌었다. 그러면 제 카페에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제 카페
초록별 엔진에 유튜브 명이 초록별 엔진이기 때문에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이에요. 고민 해결. 요 카페 저 네이버입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수강생인데요 하시면은 등업도 제가 2단계 바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자료들 또 공지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규 바뀔 때마다 제가 거기다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보통 거의 없어요. 6개월 한번 바뀌는 경우가 없고 뭐 1년에도 안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바뀌면 제가 공지를 이렇게 드릴 거고, 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제처 사이트 www.law.kr입니다. 여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로 해두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법규들,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법규, 물환경보전법이든 대기환경보전법이든 검색하고, 거기 보시면 버튼에 3단 비교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무슨 3단이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눈에 이렇게 나와요.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컨트롤 F 누르면은 찾기 버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또 법규들 찾아주시면 그게 이제 색인하는 방법이고, 법규가 바뀐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또 버튼에 신구법 비교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눌렀을 땐 가장 최신 법 기준으로 지금 가장 최신에 바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제처에 로그인 할 때, 회원 가입할 때 거기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법령, 법령이 개정됐을 때 받아보는,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 신청해 주시면 지금 실무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사실 유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 요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주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언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날짜 일주일 전에 법규 공부는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 3주 남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OT까지만 보고 덮어놓고 다른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지금 개론이랑 방지기술, 연소공학 최대한 집어넣으셔야 그 바탕으로 실기도 무난하게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지기술 계산 문제 더 풀고 개념 정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2주 전 남으면 공정시험 들어가고 1주 남으면 법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암기력이 좋다 그러면 3일 전에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1주가 굉장히 촉박하게 드린 게 아니라 이것도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주 전에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법규는 훅가닥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리고 까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기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전혀 0% 되기 때문에 필기에서만 사실 사용하고 과락만 면하고 그리고 안 쓰는 과목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색인하셔갖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학습 방법도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데 최소인데요. 최소 1일 1회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규 내용이 약 한 2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1일 1독 하려면은 막 뭐 내가 무슨 앞에 개론 공부하듯이 그렇게 막 외워가면서 하면 이거 절대 못 읽어요. 이거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후루루루루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되고 안 될 게 없어요. 법규는. 아, 그렇구나 넘어가 버리고 지겨운 과정이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살아나냐면 여러분들의 감각이 올라가요. 감이 올라갑니다. 감.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규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있던 지문, 원래 맞는 법규 지문에서 용어만 바꾸고요. 숫자만 바꾸고요. 다른 지문을 섞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좀 배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시면 내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은 못하겠지만은 어색한데 이 지문이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단어가 갑자기 어색한데? 이거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것이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어떨수록? 계속 볼수록. 그러니까 지금 1일 1회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7번을 보는 거죠. 그죠? 7번 보면 감각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서 반드시 뭘 한다?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시면 계속 이제 감각이 올라가요. 그리고 풀 때는 최신 연도부터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법규 개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풀면서 이제 개정된 게 보일 겁니다. 내가 막 22, 21, 20, 19, 18 넘어가는데 17로 가니까 이거 바뀌었는데? 이거 삭제됐던 건데? 그럼 내가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예전 거부터 보면은 막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신 연도부터 풀어나가셔야 되고 숫자, 용어, 단어 여기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쭉쭉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대기환경 관계법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저는 바로 또 본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